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보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라. 이유 따위는 필요 없다. 왜 괜찮은지 따위도 당신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하면 뇌의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그 이유를 찾아준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적의 입버릇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일본에는 예로부터 고토 다마라는 사상이 있다. 일본인들은 말에는 특별한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으며 그 힘으로 행복을 손에 넣을 수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힘이 바로 고토 다마이다. 고토 다마는 단순한 전설이나 풍습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행복해질 수 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말을 소리내어 읊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낭송하는 것이다. 낭송할 때 말은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 좋은 말, 중요한 가르침,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낭송하라. 더 나아가 이 책도 소리내어 읽어보라. 인쇄된 글자에 불과했던 말들이 영적인 힘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말은 소리내어 말할 때 힘을 발휘한다. 언어학의 분류에 의하면 언어에는 내 언어와 외 언어가 있다. 내 언어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소리내지 않은 언어이다. 외 언어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등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즉 소리내서 말하는 언어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자 할 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외 언어이다. 당신이 소리내서 말할 때 그 말은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전해진다. 소리내서 말을 할 때 우리 뇌는 최고의 상태가 된다. 말을 할 때 우선 뇌에서 활동하는 곳은 브로카 영역이고 단어를 이해하는 곳은 베르니케 영역이다. 소리를 들을 때 뇌의 청각 영역도 활용한다. 이처럼 뇌의 여러 영역을 활용할 때 영적인 힘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밤에 침대에 누워 눈으로만 책을 읽으면 금세 졸음이 쏟아진다.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면 좀처럼 졸음이 찾아오지 않는다. 뇌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졸음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쓰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는 말, 특히 평소의 말버릇에 대해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칭찬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대화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칭찬하라. 당신은 누구에게서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의 결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 장점을 솔직하게 칭찬하라. 이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 말의 영적인 힘에 대해 절대로 잊지 마라. 칭찬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남에게 했던 칭찬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은 대뇌 생리학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의 분비를 조종하는 뇌의 자율신경계는 말에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의 미소는 아름다워라고 말해도
주어를 이해 못하는 자율신경계는 내 미소는 근사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의 표시로 뇌의 베타 엔돌핀이나 도파민 등의 쾌감계, 보상계 호르몬을 분비한다. 주위 사람을 칭찬하면 할수록 자신이 빛나게 될 것이다. 칭찬이 가진 영적인 힘은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감동을 전달하라.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나 그림을 보고 혹은 음악을 듣고 감동한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감동한다. 감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다. 감동은 그저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감동은 말로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감동했을 때 우리는 그 기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 굉장히 멋지지? 라고 하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낀다. 말로 표현함으로써 기억을 불러내 다시 한번 감동의 달콤한 맛을 느끼는 것이다. 감동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의 역할은 수용자에서 전달자로 바뀐다. 책에서 읽는 글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말로 바뀐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평가가 되지 마라. 비평가는 감동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다. 항상 마음을 열고 온갖 세상사에 감동할 수 있는 솔직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단, 당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당신의 감동한 그대로를 말하라. 그 감동이 진짜라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감동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감동의 전달자로 자신을 변화시키자. 항상 고맙다라고 말하라. 가장 중요한 입버릇은 고맙다라는 말이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눌 때, 전화를 끊을 때 조금만 주의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덧붙여보자.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다. 사과의 말을 반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에도 고마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미안하다는 말에 깃든 영적인 힘은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한편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이다. 그저 순수한 감사의 마음만 있을 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자신과 세상을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예의 바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은 타임머신이 된다. 말의 영적인 힘에는 타임머신과 같은 마법의 힘이 있다. 과거와 미래를 여행할 수 있다. 동물은 항상 오늘을 살고 있다. 3일 전에 저녁 식사를 회상하는 일도 내일 날씨를 걱정하는 일도 없다. 그런데 당신이 과거의 가슴 아픈 시련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치자. 당신은 점점 슬퍼지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안색도 변할 것이다. 이것은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신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의 거주자가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괴로운 기억이 떠올라 안색마저 변하게 된다. 즉 당신의 몸과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거주자가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꿈에 대해 그리고 빛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꿈의 거주자, 미래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것은 현실과 점점 가까워진다. 미래는 이미 당신의 손 안에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최고의 꿈을 그려보자. 그러면 당신은 그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성공과 행복은 당신의 어휘 속에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명석한 두뇌가 아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도 아니다.
물론 피부색이나 성별도 관계없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말, 어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과 어휘로 세상사를 생각한다. 예를 들어 1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100개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휘도 마찬가지다. 어휘가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꿈, 색채가 훨씬 풍부한 꿈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어휘가 빈약한 사람은 작은 꿈, 흑백 영상처럼 의미 없는 꿈밖에 그리지 못한다. 꿈을 이야기할 때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해서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꾸미고 싶은지 온갖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라. 어휘가 늘어날수록 당신은 꿈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오르게 될 것이다. 뇌를 즐겁게 하는 마법의 말. 항상 꿈을 말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크게 바뀔 것이다. 뇌에 미치는 말의 영적인 힘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의무가 되면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을 책망하거나 침울해질 수 있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의무나 규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느슨한 목표로 설정하라.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이나 욕, 험담의 무서움이다. 뇌의 자율신경계는 문장 속 누가라는 주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이 A씨는 건방지다라고 험담을 하면 자율신경계는 너는 건방지다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착각한다. 그 결과 뇌에 대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말은 어떤 약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엄청난 존재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대뇌 생리학적 관점에서 말의 영적인 힘의 비밀을 살펴보면 어떤 거짓말도 100번, 1000번 반복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진실이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낀다면 꿈으로 바꿔보자. 어떤 꿈이라도 100번, 1000번 입에 담으면 마침내 실현된다. 말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말하는 습관을 만들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항상 입으로 되뇌어보자. 그러면 그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진실이 된다. 당신은 마치 큰 회사의 책임자처럼 사업을 진행하거나 절세 미인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말은 쾌감을 유발하는 오피오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고 밝고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말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금세 따라온다. 일과 사랑, 돈에 관한 자신의 꿈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다.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다. 꿈과 희망은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실현할 수 있다. 소망을 종이에 써보라. 불교에는 경이라는 전통적인 수행이 있다. 중요한 가르침을 설명한 경문을 그저 베껴 쓰는 것이다. 방대한 경문을 베껴 쓰는 동안 경문은 자신의 말이 된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작동시킨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꿈이나 소망을 말로 하는 것 외에 종이로 써보라. 그리고 꿈과 소망을 쓴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예를 들어 수첩이나 노트에 꿈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일하는 틈틈이 수첩을 펼쳐 자신의 꿈을 되새겨라. 꿈을 언제라도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말의 영적인 힘의 효력이 증가한다. 또 종이에 적은 소망을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놓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는 1억을 모을 거야 따위의 생생한 목표가 아닌 시적 표현으로 자신의 모토나 좌우명을 붙이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글을 볼 때마다 가만히 속삭여라. 마치 주술처럼 그 소망은 실현될 것이다. 입버릇의 힘 요약.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리내서 말할 때만 발휘한다. 칭찬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가능한 한 자주 칭찬하라. 감동은 말로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항상 고맙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우리는 말의 힘으로 미래의 행복의 세계도 과거의 불행의 세계도 여행할 수 있다. 어휘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외국어를 능사하게 구사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어휘를 늘려라.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뇌 속에 사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레몬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침을 분비한다. 첫사랑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고 뺨이 붉게 물든다. 이것은 새로운 뇌에서 상상하는 것을 자율신경계에 숙련된 뇌가 실제 현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즉, 우리의 숙련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상상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빈약한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것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본능과 잠재의식, 그리고 생체 활동을 컨트롤하는 숙련된 뇌는 풍부한 어휘력으로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상상도 전부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항상 말과 직결되어 있다. 숙련된 뇌는 즉시 반응한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르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뇌는 당신의 꿈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준다. 인간의 뇌에는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한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구두끈을 능숙하게 묶지 못한다. 의식을 집중하고 시간을 들여서야 간신히 끈을 묶는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쉽게 구두끈을 묶을 수 있다. 수없이 끈을 묶어왔기 때문에 뇌의 컴퓨터에 구두끈을 묶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일단 프로그램만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무의식 중에 구두끈을 묶을 수 있다. 이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의 첫 단계가 바로 성공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운전, 요리, 외국어 회화도 이 성공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사업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 뇌에 사업가의 성공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다. 뇌의 자율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미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 상상만으로 뇌의 성공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가진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은 바로 상상에 의한 성공 프로그램인 것이다. 의욕의 뇌에 스위치를 켜라. 우리의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표정이나 태도를 담당하는
되뇌, 기저핵 등 영역별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 그 외에도 충실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욕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직경 2mm 정도의 아주 작은 뇌다. 당신이 꿈을 이야기하고 가슴 설레며 성공한 자신을 상상할 때 의욕의 뇌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의욕의 뇌는 기억의 뇌, 언어의 뇌, 표정의 뇌, 좋고 싫음의 뇌 등 여러 뇌에 의욕의 지령을 보낸다. 우리의 의지로 무리하게 의욕을 끌어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의욕의 뇌에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당신의 뇌는 최고의 상태가 된다.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의 꿈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쾌감 신경인 A10 신경을 통해 의욕의 뇌는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어떤 식으로 의욕의 뇌의 스위치가 켜지면 당신의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은 이미지와 교류한다. 상상력에 관한 재미있는 예로 인물상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동료 A씨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당신은 현실의 A씨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A씨의 이미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면 최초 5분 정도는 좀처럼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걱정한다. 그리고 5분 정도가 지나면 상대에 대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인물상이 확립된다. 그때서야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은 상태를 심리치료의 세계에서는 라포르라고 한다. 일단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이미지가 확립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이미지와 교류한다. 이 역시 상상력이 현실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이미지일 뿐이다. 즉, 당신이 말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면 당신의 세계상도 크게 바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괴로운 일도 슬픈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때 그대로 슬픔에 잠겨버리면 뇌에 차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기쁨도 슬픔도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보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은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라. 이유 따위는 필요 없다. 왜 괜찮은지 따위도 당신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렇게 하면 뇌의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그 이유를 찾아준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의 미래에 반드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상상력의 힘 요약. 우리 뇌는 새로운 뇌와 숙련된 뇌로 구분할 수 있다. 뇌에서 사실은 의미가 없다. 전적으로 해석이 우선이다. 숙련된 뇌에는 꿈을 자동으로 이루어주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라는 기능이 있다. 숙련된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력이다. 말과 상상력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무엇이든 말로 표현하면 상상력이 발휘되어 숙련된 뇌를 작동시킬 수 있다. 말의 위력으로 의욕의 뇌에 스위치를 켜면 자동 목적 달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뇌 안테나로 꿈을 찾아라. 기획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내 주변에는 좋은 남자가 없어 등의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혹시 당신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면 명심하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좋은 남자가 없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이 주위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의 아이디어는 일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좋은 남자 역시 당신 주변에 차고 넘친다. 우리 뇌에는 자신의 꿈에 반응하는 뇌 안테나가 있다. RSA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를 말한다. RSA는 당신이 A를 주목하면 A에 관한 정보만을 모으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차단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전철에서 책을 읽을 때 문득 주위 소리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RSA가 주위의 잡음을 차단한 증거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꿈이나 희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RSA의 작용에 의해 차츰 꿈의 실마리를 발견할 것이다. 꿈의 실현을 도와줄 사람과 만나고 아이디어의 단초를 발견하고 이상적인 연인도 단번에 발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꿈을 명확하게 이미지화하는 일이다. 그러면 뇌 안테나의 RSA가 자동으로 꿈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호르몬. 우리가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때 뇌에서는 수많은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대표적인 쾌감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욕구, 욕망에 깊이 관여하는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흥분을 가져오는 호르몬으로 꿈이나 목표를 발견했을 때 특히 많이 분비된다. 쾌감은 호기심이나 창조성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실현해 가는데 간과할 수 없는 호르몬이다. 쾌감을 지속시키고 전신을 생생한 기쁨으로 채워준다. 맛있는 식사나 술, 섹스를 통해서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덧붙여 도파민의 분자 구조는 마약의 각성제와 거의 동일하다. 또 하나는 쾌감과 관련된 호르몬 베타 엔돌핀이다. 이는 도취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철저하게 쾌감을 음미하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높이거나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뇌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 이 같은 쾌감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반복 설명하고 있는 말과 상상력이다.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다.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은 하나의 레일 위를 달리는 경주가 아니다. 우리는 수십, 수백이나 되는 갈림길 중에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도시에 태어났든지, 또는 모델 같은 이목구비로 태어났든지, 우리는 환경이나 용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설령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도 행복이라고 여길 것인가 아닌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배우나 모델 같은 이목구비가 아니라 해도 자신을 멋진 여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뇌에 있어서 사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40살이 되었을 때 벌써 40이군 하며 탄식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그리고 아직 40살이야. 인생은 지금부터가 황금기라고.
기뻐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고 해석이다. 이때 40이라는 숫자나 40살이라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아 이미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고독하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고독하고 불행한 일생이 된다. 그 반대로 현재는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해지고 훌륭한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혹시라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릴린 먼로의 생애를 떠올려보자.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정반대로 극히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자아 이미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는 예쁘다, 매력적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한다. 홀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양녀로 들어가거나 양육시설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먼로는 영원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쳤다. 그녀의 생애에서 배워야 할 것은 너무 많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크게 변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병을 낫게 한다. 우리의 뇌에는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서 유명한 플라세보 효과라는 작용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투여해보자. 포도당과 같이 인체에 무해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투여하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환자가 그것을 진짜 약이라고 믿어버리면 정말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뇌에서 가짜 약의 효과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속담처럼 정말로 좋은 기분, 즉 긍정적인 생각의 힘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자아 이미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항상 어차피 나는 못생겨서 인기가 없어, 그렇게 큰일은 나한텐 불이야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플라세보 효과는 그것을 진짜 약이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만약 자신을 믿기 어렵다면 반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 라고 암송하라. 그렇게 하면 마침내 의식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게 될 것이다. 걷기 운동으로 뇌와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라. 뇌 기능을 최적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 특히 권하고 싶은 것이 걷기 운동이다. 1초의 2보의 속도로 매일 한두 시간 정도 걸으면 된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반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걸으면서 사색을 하곤 했다. 걸으면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철학적 논의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과학적 증명도 있다.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계속하면 뇌에 베타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황홀한 쾌감에 휩싸이는 것이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도파민은 의욕의 뇌인 측좌핵을 자극해서 전신에 의욕의 지령을 보낸다. 이로 인해 호기심이나 창조성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40분 정도 걷고 나면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효과가 있는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도파민에 의해 고양된 감정을 억제하고 뇌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걷기 운동으로 항상 뇌와 신체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두자. 아침 습관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당신이 가장 기분 좋다고 느낄 때는 식사할 때가 아니라 수면 상태일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뇌에서 분비되어 졸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된다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불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중에 베개를 바꾼다든지 아로마 오일을 따뜻하게 가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밤의 습관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아침 습관을 바꿔야 잘 분비된다. 아침부터 낮까지 햇빛을 쬐면 뇌에 많은 멜라토닌이 생성된다. 그리고 뇌는 어두운 밤이 되면 단번에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우리를 수면으로 인도한다. 멜라토닌에는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다. 수면 중에는 세포 재생과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는 피로를 회복할 수 없다. 이른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아침 습관을 바꾸고 아침의 태양을 마음껏 쬐어라. 그러면 당신의 수면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저자 사토 도미오. 사토 도미오는 홋카이도 기타미시에서 태어나 도쿄 농업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도쿄 농업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의학 박사, 농학 박사, 경영학 석사다. 대뇌 자율신경계와 인간의 행동 언어의 관련성을 연구해 독자적인 입버릇 이론을 확립했다. 2003년부터 입버릇 이론 실천 학원을 개설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2007년에는 새롭게 부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인생작가 클럽을 설립했다. 홋카이도의 별장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타미의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 강연가로서 활약했고 사냥, 요트, 바이크, 낚시 등의 감동을 동반하는 놀이를 하는 것으로 두근거리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실천했다. 저서로는 말버릇 바꾸기, 젊음의 법칙, 성공을 부르는 긍정의 힘, 기적의 입버릇 등이 있다.